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주제는 신뢰성 있는 이상 감지 모델입니다. AI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우리가 그걸 언제 또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 기준을 한번 찾아보죠. 네, 안녕하세요. 그 이상 탐지 모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상 상황을 딱 잡아내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모델이 이거 이상한데 하고 알려줬을 때 우리가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자료들은 특히 신뢰성하고 정확성 이 두 가지 개념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둘의 관계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아, 네. 자료 보니까 신뢰성 높은 모델의 기준으로 세 가지를 딱 짚어주더라고요. 반복성, 재현성, 다양성. 이게 뭐냐면 같은 조건에서 시간이 지나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게 반복성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가 좀 추가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게 재현성. 이건 데이터 편향을 보는 것 같고요. 맞아요. 데이터가 늘어도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델 설계를 좀 다르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게 다양성. 이건 모델 설계 자체의 편향을 검증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다 일관성을 만들고 그게 신뢰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정확성까지 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관성이 신뢰의 기본이죠. 근데 말이죠. 이상감지 분야에서는 정확성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멀쩡한 걸 불량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False Test Accuracy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불량을 놓치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아, 그쵸. 멀쩡한 제품 다 버리게 되면 큰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모델 성능,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잘 찾는 확률, True Test Accuracy하고 멀쩡한 걸 이상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확률,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요. 최종 목표는 결국 모델이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이상할 확률, 즉 사후 확률, posterior probability를 높이는 겁니다. 사후 확률이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연기 감지기가 막 울려요. 그때 진짜 불이 났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확률을 높여야 믿을 수 있겠죠. 아하, 네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 말을 해요. 신뢰성 는 정확성이라고요. 아니, 계속 같은 결과를 내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모델인데 부정확할 수 있다고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정답지로 학습했을 때 mislabeled samples.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자체가 틀린 거죠. 예를 들면요? 만약에 불량품 사진인데 이걸 정상품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서 AI한테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이 AI는 배운 대로 아주 일관되게, 즉 신뢰성은 높게 틀린 답만 계속 내놓겠죠?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 그냥 계속 틀리는 거군요. 그 garbage in, garbage out 이 말이네요. 네, 딱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운 적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undefined labels, limited sample coverage예요. 사과하고 배만 열심히 공부한 AI가 있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파인애플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죠. 파인애플이요. 배운 적 없는데. 그렇죠. 그럼 AI는 어떨까요? 자기가 아는 것 중에서 그나마 제일 비슷해 보이는 걸로 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사과, 나 배라고 하겠죠. 아하. 이때도 AI는 계속 일관된 오답을 내놓을 수 있어요. 신뢰성은 있는데 정확하진 않은 거죠. 결국 학습 데이터가 현실의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 데이터의 한계죠. 그러면 자료에서 제안하는 해결책 있잖아요. 9가지 다른 모델을 3번씩 돌려서 과반수가 동의하는지 본다는 거요. 이것도 완벽한 정확성을 보장하진 못하겠네요. 오히려 다 같이 틀린 답에 동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복잡한 과정은 사실 결과의 신뢰성, 즉 일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 모델, 여러 번 확인했는데도 결과가 다 다르다면 이건 정말 판단하기 어렵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안전장치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자료는 한정된 샘플의 저주라는 걸 경고합니다. 우리가 학습에 쓴 데이터 D는 현실에 무한히 많은 데이터 U의 아주 작은 부분 집합 D sub U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수학적인 현실이에요. 그 수학 표현이 좀 어렵더라고요. D sub U.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아주 작다는 뜻이죠. 네, 쉽게 말하면 AI가 내가 배운 정상 범주에는 안 속하는데 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그게 꼭 내가 배운 비정상 범주에 속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실제로는 배운 적 없는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운 적 없는 비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제3의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AI가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섣불리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대신에 모르겠다, 언론, 미확인 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진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 단순히 흑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회색지대를 인정하는 거군요. 모른다고 말하는 AI가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다니 이거 참 역설적인데요. 근데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한된 데이터만 가지고 억지로 정상, 비정상 이렇게 둘로 나누려고 하는 건 결국 학습 데이터가 가진 편향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모델을 돌려봤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샘플은 그냥 미확인, 언노운으로 분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더 정직하고 더 정확한 접근법이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특히 분류해야 할 종류가 많아지면 더 중요해지겠네요. 뭐 정상, 비정상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분량이 있다면요. 맞습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는 이 모름을 인정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갔을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어떤 이상감지 AI를 보실 때 그냥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 있는지, 즉 신뢰성만 보시지 말고요. 이 모델은 도대체 뭘 배웠지? 그럼 배우지 않은 건 어떻게 처리하지? 이걸 꼭 물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AI의 겸손함이랄까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신뢰의 척도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모델이 자기 한계를 알고 모르겠다고 표시하는 게 신뢰의 핵심이라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시스템 스스로가 이런 미확인 데이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해서 자기 지식의 경계를 스스로 넓혀가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런 능동적 학습의 가능성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